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 조금 진도가 늦죠.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은 3단계 이미 들어간 걸로 아는데 우리 문제를 워낙 많이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좀 늦었어. 자, 우리 마지막 단원 행정쟁송에 대해서 문제 연습을 해볼 단계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 166페이지부터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우리 프린트물로는 81쪽이죠. 그래서 자, 먼저 행정쟁송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응? 그래서 뭐 심판 한 문제 정도, 소송 한 3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한 4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 영역이죠. 자,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그러면 행정심판법, 자, 지문을 딱 보니까 이거 심판기관, 우리가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어떤 처분이 있고, 그러면 처분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 받은 자가 청구인, 그 다음에 뭐야?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 그러면 심판기관은 피청구인의 이제 상급기관에 있는 심판기관이 되는데, 그 법으로 정해져 있죠, 행정심판기관. 그래서 첫 번째, 감사원이 처분했다. 그럼 어디서 판정한다? 심리재결. 그게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는 게 있죠. 감사원, 또 뭐 있어? 주로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던 감사원, 국가정보원, 또 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어. 응?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처분한 거는 어디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아니란 말이야. 감사원이 한 거는 감사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장이 한 처분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에서 심리재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 이렇게 처분한 행정청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 그들 중에 지금 말하는 3가지는 그거다.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이 정도는 기억하자. 응? 그래서 1번 X.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야.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한 처분도 역시 어디서 해?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거죠. 응? 그래서 1, 2번이 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딱 보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첫째 끝에 당사자 심판이라는 단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행정심판법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 다투는 항고심판 3가지만 규정해놨지. 취소, 무효 등 확인, 의무이행 심판. 이게 딱 3가지야. 그걸 다 묶어서 3가지가 공권력 행사, 불행사 다투는 행정심판, 이게 항고심판이야. 항고심판 종류 3가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행정소송법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에는 없습니다. 당사자 심판 없는데 어떻게, 그죠? 그래서 X. 문제 지문 4번은 무슨 단어를 키워들어? 사정재결. 그죠? 사정재결. 사정재결은 2종류의 행정심판에서 허용되고 있어. 취소심판하고 의무이행심판. 그러나 처분이 무효라면 유지시킬 처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상 필요해도 사정재결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서 무효 확인 심판에서는 처분이 무효로 나오면 사정재결 못 내립니다. 사정재결 안 되고, 근데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허용되고. 그래서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2군데에서. 자, 4번이 정답. 문제 2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야. 법원도, 그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이거 몇 군데 나와. 행정절차법에서도 뭐야? 응?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다 있어요. 행정법 다 이거 다 똑같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다. 응? 1번 O. 2번은 앞에 키워드 행정심판법이 대통령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대통령이 행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는 거로 명시해놨어요. 대통령의 처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응? 그리고 한 번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판정 나왔지? 그럼 다시 행정심판 청구 또 못한다. 이거 행정심판법이 두 가지 규정해 놓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3번 연결된 거야. 야, 하여튼 시도 단위의 행정심판에 행정심판 청구했어. 판정 재결 나왔어. 승복 못하면 남는 방법은 뭐야? 소송 가는 것밖에 안 남지. 또 행정심판 청구는 안 돼.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청구 못한다. 응? 그래서 다시 또 중앙행정심판에 청구할 수 없다. 이건데 3번 맞죠? 1, 2, 3번 다 맞네? 4번이 답이야. 뭐가 틀렸어? 야, 이게 행정기관들마다 자기네가 행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절차도 좀 다르게 해놓고 뭐 특별한 기관이 알아서 판정하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만들려고 자꾸 해. 행정심판법하고 다르게 만들려고 자기네 거는 좀 특이하다 하면서 이거 너무 막 다 만드는 걸 제각각 만드는 거 허용하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법으로다가 어떻게 놨어? 응? 처지 끝에 행정심판법하고 다른 어떤 행정심판 특별한 행정심판 내지 절차를 따로 두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줄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 동의가 아니고. 응? 그래서 동의라는 말이 X. 동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잖아. 근데 협의를 거치게 하면 그거는 의논을 하라는 거지. 만약에 중앙행정심판위가 동의 안 하더라도 법 고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동의라고 하는 건 X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응? 그 다음에 이거 옛날에 한번 문제 나왔던 거야.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 내가 치사하게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응? 응. 자, 그래서 4번 답하고 문제 3번은 틀린 거 1번이다. 자, 취소 심판에 청구받고 내릴 수 있는 판정 세 가지 종류야. 취소해 주는 거, 그다음 뭐야? 변경시켜 주는 거, 그다음 뭐야? 변경시켜 주라고 명령하는 거. 이렇게 취소, 변경, 명령 이렇게 세 가지만 있고 취소시켜 주라고 명령하는 건 안 돼. 그냥 바로 취소하든가 해야 돼. 취소 명령은 없다. 응? 그래서 답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자, 국민이 허가 같은 걸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거부 처분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를 했대. 그랬더니 뭐 했대? 거부 처분 취소한다 하고 인용하는 재결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라서 원래 이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해야 된다. 이 재처분 의무가 심판법에 명시됐습니다. 예전에는 명시 안 돼 있었어. 명시는 안 돼 있는데 판례가 재처분 의무 있다고 인정을 했었어. 근데 행정심판법에 직접 명시해 놨어요. 응? 그래서 그때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키워드가 간접강제야. 야, 간접강제가 뭐야? 판정대로 안 하면 가서 잃으면 돈 물어줘라.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물어줘라. 이게 돈으로 물어주게 하는 게 간접강제지. 자, 그러면 의무행 심판. 그러면 의무행 심판 청구는 이제 신청을 받고 거부했거나 응답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의무행 심판 청구하면 들어주는 재결로 하면 어떤 재결일까요? 그 밑에 있듯이 이행 명령 재결 나오는 거야. 응? 이행 명령 재결. 그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 심판. 거부 처분한 거 취소한다고 재결 나왔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여기다 밑에서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나왔어. 이게 이제 이긴 거지 청구인이, 그지? 그러면 이행 명령 재결 나오면 행정청 재처분해야 될 의무 있고, 그죠? 판정에 따라 의무 있고, 또 여기도 똑같아. 재처분해야 될 의무 다 있어요. 판정에 따라서.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다 뭐 할 수 있어? 재처분 의무 이행을 안 한다. 행정청이 재처분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여기는 다 가서 이행 안 하면 가서 신청하면, 그지? 청구인이 가서 신청하면 여기서는 두 가지 다 돼요. 뭐가 있어요? 간접강제.
해줄 수도 있고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 직접 처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직접 허가를 해주거나 직접 처분도 할 수 있고 둘 다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쓰면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역시 신청을 하면 여기 차이점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신청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간접강제만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에 간접강제 결정만 할 수 있어요. 뭐는 못한다. 여기서는 직접 처분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질 않아요. 이 점을 유의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 명령 재결이 나오거나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서 거부처분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이 재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판정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받아 내려줄 수 있다. 응? 오. 그러면 4번은 뭐야? 4번도 5. 그죠? 이거는 키워드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이지. 처분 명령 재결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분 명령 재결이 처분해주라는 의무 이행해라 하고 명령 재결인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4번에다가 같이 껴서 공부할 거는 이거는 거부 처분 취소 재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간접강제만 결정 내려줄 수 있지 직접 처분은 못 한다고. 응? 어디 이거 기억하나? 이제 뒤에 또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기억이 나면 알고 있는 거야 확실히. 자,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틀린 거. 자,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다 양식이 있어요. 청구서 양식이 딱 있어서 기재할 항목도 다 정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100%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였어?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대. 누군가가 나 억울하다 진정서. 제목을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내용은 뭐야?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 이렇게 해서 위법부당하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런 내용으로 써놨대. 그러면 내용을 중시하죠. 판례는. 제목 이런 거보다 내용이 처분 취소해달라는 이런 행정심판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거 뭐 하면 돼? 그러니까 청구서 이렇게 맞게끔 다시 쓰도록 기회를 줘서 다시 써오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게 제목 잘못 달고 했다고 해서 청구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대. 그래서 이것도 뭐다? 이런 제목으로 진정서라는 제목 달았다 하더라도 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도로 제대로 형식에 맞게 써오세요 하고 기회를 주고 써서 제출하면 언제부터 청구서 낸 거로 봐? 처음에 뭐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했을 때부터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응?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은 이 명칭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 형식 안 중요하다. 내용을 보고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지 아닌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1번 5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해 준다. 응?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냈어도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요건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밑줄 첫째 줄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대. 근데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건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근데 나는 여기다 이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한다고 이미 써줬어.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 공고하면 언제부터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까? 자, 효력 발생 시기를 하나의 시점으로 획일적으로 딱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뭐 효력 발생하는 시점에 다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고시 공고하면 그 고시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다 그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효력이 생기도록 해. 그와 똑같은 이치로 안 나르는 것도 똑같이 잡아야 된대.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안날이란 원칙으로는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해. 처분이 행해졌다는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마다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 현실적으로 안날이 다 달라져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된대? 획일적으로 안날을 시점을 결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그 고시공고된 거 효력 발생한 날 다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날부터 누구든지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친절하게 써줬으니까 불특정 다수인 상대 고시공고. 응? 그러면 안날은 언제로 잡는다? 알게 된 날? 언제로? 현실적으로 안날 아니라고. 첫째 줄 끝에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이렇게 이거 X. 그럼 어떤 날?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응? 근데 이거하고 대비시켜서 만약에 특정인의 주소지로 문서를 보냈어. 근데 거기 안 산다고 주소 불분명 해가지고 반송대와 행정위원회 좀 더 알아봤더니 거기 실제로 안 살고 있고 어디 사는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응?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합니다. 그런 게 특정인을 상대로 고시공고하는 경우야. 그때는 어떻게 돼? 그 특정인 한 사람이니까 그 특정인이 고시공고된 걸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하면 된다고 봐. 그 특정인 상대로 고시공고하면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90일 이거 맞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공고하면 현실적으로 안날 아니야. 그때부터가 아니고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그날부터 무조건 90일 따지는 거야. 응? 그 점을 잘 구별해서 유의할 것. 3번 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는 첫째 줄 끝에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이거 중요. 그런데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처분할 때 뭐 상대방이 행정위원회에 제출했던 문서 이것만 가지고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판단한다는 거야? 아니야.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상대방이 자기 변명하느라고 주장하고 문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야? 행정심판 변론 종결될 때까지. 응? 즉 두 번째 줄에 보면 재결 당시, 재결 내릴 당시까지 뭐 할 수 있어? 청구인은 자기를 변명하는 여러 서류를 낼 수 있거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거를 다 종합을 해서 참작을 하고 다만 법은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처분 행해질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고려하는 상대방의 주장 고려하는 건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문서까지 다 고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줄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맞고 이 뜻은 처분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고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언제까지 제출된 걸 모두 고려한다. 재결 내릴 당시까지, 재결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뜻이다. 그래서 둘째 줄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뜻은 재결 내릴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다만 기준되는 법은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이해됐어요?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4번이 남았구나. 아직 지문 4번은 어디가 있을까? 우선 용어 알아두자. 형성적 재결이란 말이 왔어.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취소 재결이나 마찬가지로 풀면 돼요. 형성적 재결. 그러니까 행정심판회가 판정 내리는 재결이 딱 나오면 국민하고 사이에 생겨났던 권리 의무 바로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효과 발생시키는 걸 형성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취소 재결이 그런 형성력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형성적 재결. 그러니까 취소하는 형성적. 취소 재결이 바로 형성력이 있는 재결이야. 그럼 취소한다고 판정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취소한다는 재결로서 원래 이 처분은 바로 취소된 것이 돼서 처음부터 처분할 때부터 없었던 처분이 됩니다. 응?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러면 첫째 그때 처분청이 별도로 다시 취소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죠. 취소한다는 재결 나옴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처분은. 그래서 처분청이 별도의 취소 행위 안 해도 취소 재결에 의해서 당연히 취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응? 자,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었고 문제 5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의 키워드는 기속력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기속력. 이건 뭐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기속력이란 판정에 행정연이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입니다. 응? 소송에서는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거고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이야. 응? 자, 기속력은 어떤 재결이 나왔을 때만 행정청이 그러니까 기속력하면 행정청이 따를 의무 생기는 거야. 근데 어떤 재결 나왔을 때만 청구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인용 재결 나왔을 때만 행정청이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기속력 인용 재결에만 인정 여기다 추가해 놓고 그러면 행정청이 재결해서 쭉 행정심판회가 뭐 써놓은 것 중에 뭐에만 따라야 돼? 첫째, 주문. 이 처분은 취소한다. 이런 결정 같은 거 있잖아. 결론. 주문을 결론이라고 이해하라. 이 처분은 취소한다. 이런 결론하고. 그 다음에 왜 취소한다고 하는지 이유를 또 쭉 써놔요. 이 처분이 어떠해서 위법하다. 이 이유를 써놓는단 말이야. 그 이유,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 거기에 행정청이 어떻게 돼? 따라야지.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자, 기속력은 주문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주문이 이제 취소한다 이런 거겠지? 그럼 왜 취소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한 이유가 뭔지. 그걸 이유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 전제 요건인 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을 이유. 간단히 말해 이유. 취소한다고 결론 내린 거. 왜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는지 이유. 거기에 어떻게 돼? 행정청이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 거기 따라야 된다. 그리고 둘째 끝에 그러면 그렇게 취소한다고 결론 내린 거하고 왜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 밝혀놓은 거와 직접 상관없는 거에는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직접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 따라도 된다. 행정청이 재결 판정에 따라야 되는 거는 재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문과 이유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다. 응?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변경하는 판정한다 그랬지 아까. 변경 재결. 이건 어떻게 돼? 원래의 처분 중에 일부분 잘못됐다. 일부분 취소하는 거. 이게 일부 취소하는 걸 소극적 변경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소극적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거는 이제 일부가 잘못됐다고 일부 취소를 소극적 변경이라는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여기 적극적 변경. 이 단어 뜻 뭐야? 전체 잘못됐고 다른 거로 바꿔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총심사도 공무원에 대한 행정심판이지. 이 공무원한테 파면시킨 것 너무 과하다. 뭐야? 정직 3개월로 바꾼다. 이러면 완전히 파면 처분을 새로운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바꿔놓는 거 있지. 이게 적극적 변경이야. 응? 적극적 변경. 이거 내가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났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들의 기사로 봤는지 모르지만 방송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 충주경찰서 소속으로 여경들이 있었는데 그지? 그 여경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왜냐면 다른 여자 경찰이 이 여자 경찰 뭐 근무에 맨날 저 지각하고 뭐 근무 시간 중에 뭐 애 뭐로 뭐 무단으로 막 이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투서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 여경이 뭐 했어? 이제 감찰이라고 해서 내 조직 내부에서 그 감찰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미행도 당하고 또 불러다가 너 이거 이렇게 잘못했지. 아, 나 그런 거 없는데요 했는데도 아이 그냥 이거 좀 불어. 그냥 간단한 거 위반했다고 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 저 용서해 줄게. 응? 가볍게 처리하고 끝낼게. 근데 위반 안 한 걸 가볍게 처리해 준다고 가벼운 거 위반하라고 불내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감찰 담당하는 사람들도 뭐 있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여경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애도 있고 남편도 경찰인데 목매서 자살했어요. 그 사건이 크게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어쨌든 그 조사를 해서 그 투소한 여경 징계해서 파면시켰대. 전번에 파면 처분했는데 엊그제 기사 보니까 파면 처분한 여경 소총심사 신청했대. 응? 파면은 과하다고 주장하는 거겠지. 응? 그래서
만약 과하다고 인정하면 그럼 뭐 바꿔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해임으로 바꾼다. 이것도 적극적 변경이야.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 일반 행정심판에서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6개월 영업정지 시켰는데 너무 과한 조치다고 취소 심판. 그랬더니 6개월 영업정지 너무 과하니까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시킨다. 이런 결정 내려줄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런 게 바로 적극적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적극적 변경인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회가 이렇게 원래의 처분을 다른 적정한 처분으로 직접 바꿔주는 결정, 적극적 변경 결정까지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O야. 근데 비교하면 소송에서는 안 돼.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법원 스스로가 적정한 처분으로 바꿔놓을 수 없어요. 응? 소송에서는 법원은 적극적 변경 판결을 못한다.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 변경하는 재결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소송하고 차이점이야. 같이 알아두자. 응? 자, 2번 맞고 3번은 키워드 기각재결이야. 자, 그러면 1번하고 연결돼서 아까 기속력이라고 했었지. 1번 지문에서 기속력은 어떤 재결 나왔을 때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는 거야? 인용 재결 나왔을 때만. 그러면 거기 3번 기각재결? 이거 인용 재결 아니지. 청구인 주장 들어주는 재결 아니야. 인용 재결 그러면 우리가 배운 용어로 기속력 있다 없다. 인용 재결에는 기속력 없다. 지금 기각재결 참. 내 말이 내 머릿속은 분명히 기각재결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없다. 이꼬로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이거잖아 결정이. 응? 그래서 그러면 행정청은 따를 의무는 없지만 따르는 의무는 없으니까 행정청 어떻게 돼? 응? 그 처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 내렸을 뿐이지 그거 계속 유지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하거나 변경시켜줘도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논리적으로 기각재결, 기속력 없음. 응? 행정청은 그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재결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음. 알아서 취소해주거나 변경해줄 수도 있음. 응?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된 거예요. 응? 답은 4번. 4번. 왜 틀렸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나왔네. 여기 첫째 줄 뭐 나왔어? 이행명령 재결 나왔잖아. 이행명령 재결 하면 행정청은 재처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원래 신청에 대해서 안 한다. 그럼 가서 요거 청구인이 신청을 하면 직접 처분도 해줄 수 있고 돈으로 물어주라는 안 하는 만큼 기간만큼 돈으로 얼마씩 물어주게 하는 간접관계 결정도 내려줄 수 있어. 그러면 이행명령 재결 셋째 줄 직접 처분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맞아. 그 두 개를 연결하면.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다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또는 직권으로 이거는 X야. 행정심판회가 알아서는 못해요.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게 돼 있어요. 또는 직권으로 때문에 X. 그지?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신청으로. 응?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린 거. 문제 6번 틀린 거 고르래.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응? 비교. 다 모두 어떻게 돼? 행정심판은 처분 등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뭐 이런 거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도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다 법률상 이익으로 규정해놨죠? 1번, 5. 2번은 다 청구기간, 소송 제기간 다 제한을 두고 있죠? 3번 둘 다 뭐야? 집행정지제도, 임시처분제도 다 행정심판 소송 규정해놨나요? 집행정지는 양쪽 다 심판과 소송에서 똑같이 규정해놨어요. 둘 다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 그런데 둘째 줄에 임시처분, 이게 문제야. 임시처분 다른 말로 가처분이야. 소송은 없어. 어디서만 인정돼? 심판에서만, 행정심판에서만 임시처분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송은 임시처분 내지 가처분이란 건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X입니다. 임시처분은 소송은 없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제도를 말하는 걸까요? 내용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이거 인정돼도
공익을 이유로 취소 안 하고 유지시키는 거 뭐야 이거? 사정재결. 양쪽 사정재결, 또 소송에서는 사정판결. 그 제도 인정하고 있는 것. 이름만 다를 재결, 판결 다르지 똑같은 거잖아. 사정재결, 사정판결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그다음에 7번 틀린 거. 자,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중에 딱 세 종류. 다 공권력 행사, 불행사 또는 항고심판, 취소심판, 무효동항 심판. 부작위법 확인 심판이란 건 없어요. 부작위에 대해서도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고, 거부에 대해서도 의무이행 심판. 부작위법 확인 심판 X, 의무이행 심판. 반대로 소송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1번 X, 2번이 답이야. 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는 거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고 서면심리로 할 수도 있다.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하자고 신청하면 어떻게 한다? 행정심판에는 신청대로 구술심리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심판법. 당사자가 이 이어지는 문구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했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받아줘도 돼.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지 않다. 그러면 신청대로 구술심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도 할 수 있고 서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원칙이. 그죠? 그 다음에 3번. 우리 청구인은 청구서 어디다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피청구인한테 갖다 놔야지. 피청구인이 처분행정청이지. 처분청한테 갖다 내도 되고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기관이라고 하지. 심판위원회에 갖다 내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해서 아무 데나 내도 되게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 문제 8번 틀린 거. 지문 1번 아까 했고, 의무행심판 이건 제대로 썼네. 2번 서울시장이 한 처분 어디서 판정할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한 처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합니다. 오예요, 오요.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에. 3번은 취소심판 청구한다. 청구기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둘 중에 뭐라도 먼저 지나면 끝. 그지?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는 피청구인 행정청. 자, 인용재결 나왔어. 뒤에. 그럼 아까 배운 단어 인용재결에는 행정청 무조건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 있어. 그러니까 따르기만 돼 있어. 인용재결 나오면 기속력이 있어서 행정청은 재결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용재결에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재결에 승복 못한다고 소송 낼 수 없어요. 인용재결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누구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행제 승복 못하면 누구만 불복해서 소송 갈 수 있어? 청구인만. 그러니까 기각하거나 각하시키면 청구인은 불복해서 소송 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인용재결이니까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행정청 졌잖아. 근데 졌어도 불복 못해. 그래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기속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번 정답. 그 다음에 9번은 옳은 거. 어때요?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위법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뭐도 부당한지 여부도 심사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 그러면 취소해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당까지도 이 부당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부당도. 소송은 위법만 심사해. 옳습니다. 아까 했어. 대통령이 행한 처분 심판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가나 옳고. 두 개씩 고르면 1번인가? 옳은 거 오라 그랬나? 1번 벌써 답이 나왔네. 그러면 3번 다는 어디가 틀렸다? 아까 했네. 감사원이 처분한 거 어디서 판정해?
감사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하죠. 아까 공부한 것 중에 4개 공부했다.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아까 지문에 있었던 거 법원, 행정처장이 한 처분, 이거 다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라는 딱 보는 순간 행정심판을 또 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한 번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 나왔는데 거기에 승복 못해 소송 가야지. 청구인 국민은 소송을 갈 수는 있어. 근데 또 행정심판은 안 돼. 행정심판 한 번만 한다 그랬잖아. 근데 다시 재심 청구를 또 해. 행정심판 청구를 또 청구 다툴 수 없다. 응? 소송 가는 길밖에 안 남는다. 따라서 가나 1번이 답이었어요. 10번. 자, 기간 묻고 있어요. 청구 기간 등 틀린 거. 1번 어떻게 돼? 아까 공부했다.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대. 그런데 여기 특정인 대상으로 한대,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한대. 친절하게 내면 그렇게 써주는데 이건 불친절했어. 그냥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로 생각하고 푼다? 불특정 다수인 대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꼭 써줘요. 특정인 대상이라고. 응? 그러면 아무 말이 없다면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고시 공고하는 거야. 그럼 아까 안날 어느 시점으로 잡는다 그랬어? 현실적으로 안날이 아니라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그날을 안날로 본단 말이야. 그때부터 90일 응?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맞게 썼나요? 응? 틀렸지? 이해관계는 실제로 알게 된 날? 현실적으로 안날이란 뜻이잖아. 실제로 알게 된 날. 아니라고. 그날부터 기간 계산 90일을 따지는 게 아니야. 1번 X.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 그날이라고 알지. 그렇죠?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2번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누구래? 키워드는 3자. 이해관계 있는 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대. 그러면 아주 기본 원칙은 3자도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법이 정한. 그런데 3자도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처분을 했다는 걸 3자한테는 잘 안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3자는 처분이 있다는 걸 잘 알 수 없는 처지다. 그래서 뭐를 적용했냐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는 걸 적용해 주는데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못하는데 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또 180일 넘어도 청구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3자는 또 180일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정당한 이유로 인정해줘서 180일 지났어도 청구하는 걸 받아주는 게 판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3자 그러면 어떻게 돼? 셋째 줄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받아주는데 또 그 정당한 사유라는 걸 폭넓게 인정해서 있었던 날부터 180일 똑같이 그대로 적용 안 하고 배제한다 그러잖아. 적용 배제. 배제한다는 건 그거를 안 하고 180일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 있다고 해서 또 받아주는 거로 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아니 큰 틀에서 보면 3자는 기간 많이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자 3번은 여기서는 쭉 읽어보는데 두 번째 줄 끝에 소유의 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유의 변경. 응? 그리고 뭘 물어보냐? 뭔 소송을 냈다가 나 다른 소송으로 바꿀래요 하고 원고가 소송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근데 이 소송 바꾸려면 또 그것도 기간을 지켜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첫째 줄에 무슨 소송을 냈다가 무슨 소송으로 바꾼대. 맨 처음에 소송은 당사자송이라는 게 있어. 당사자송을 제기했다가 나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그럼 취소송으로 바꾸는데 좋다 이거. 취소송으로 바꾸는 거 허용하는데 너 그러면 원래 취소송을 제기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원래 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언제까지 제기했어야 돼? 알았다면 90일 이내에 제기했어야 돼. 근데 얘는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봐. 90일이 이미 지나서 처분이 있었던 걸 알았는데 90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취소를 내면 각하될 게 뻔해. 그러니까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해봐. 먼저 당사송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송을 내놓고 일단 송을 받아줄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그러면 그 당사송을 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간 제한 안 받고 제기했다가 취소송으로 바꾸는 걸 무조건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맨 처음에 취소할 수 없었던 걸
그 피해가지고 소수예기를 허용하는 게 되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돼? 맨 처음에 당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원래의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거냐? 이걸 따져야지. 그렇지 않겠어? 그 말이야. 그래서 셋째 줄 어떻게 돼? 애초에 당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알고도 90일 이내에 제기한 거냐? 이걸 따져야지. 만약에 이 90일 지난 다음에 이게 했다면 취소송으로 바꾸는 거 허용 안 해줘. 응? 해주면 얘가 꼼수 부려갖고 취소송 제기하는 걸 허용하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응?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당사소송 취소송으로 변경. 그러면 셋째 줄 어느 때를 소송 제기 기간으로 잡는다. 애초에 당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 기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5. 그래서 5고. 그러면 1번은 이미 답이 나왔네. 지문 1번 틀린 거. 그럼 4번은 자 무슨 단어 키워드냐면 제조사 결정. 둘째 줄 제조사 결정이 나왔어. 그러면 키워드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 따진다. 그럼 여기서 제조사 결정이 표현은 제조사 결정인데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 응? 이게 행정심판 대결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 돼. 응? 그러면 자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 부과를 받았어. 세금 부과 처분. 근데 너무 이게 얼토당토하는 세금 부과가 나왔어. 그래서 뭐 했대? 상급기관에다가 재조사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상급기관에서 뭐 했대? 야 세무서장 너 세금 부과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결정해 하고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세무서장이 그 결정에 따라 제대로 된 세금 부과를 다시 하겠지 하고 나는 기다려보는 거지.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봤더니 엉뚱한 세금 후속 조치가 나왔어. 그런데 그 후속 처분이 말하자면 재조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에 따라 세무서장이 다시 세금 부과 처분한 거야. 후속 처분 나왔어. 후속 처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역시 엉터리였어. 제대로 안 부과를 했어. 그래서 후속 처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후속 처분 받은 걸 알았어. 나온 거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냈거든?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 세무서장이 뭐라 해? 야, 너 후속 처분 받은 날부터 90일 계산하면 안 돼. 언제부터 계산하래? 재수사 결정 나온 때로부터 너 90일 안에 소송 냈어야 돼.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거. 언제부터 소송기간 90일을 계산해야 되냐? 판례는 바로 후속 처분 나온 날 그날부터 90일을 따져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상대방으로서는 뭐야? 응?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세금 부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려봤는데 만약에 후속 처분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 사람 소송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 기다려봤다가 후속 처분이 다시 엉터리 결정 나오면 그때부터 소송 갈 생각을 하지. 그 후속 처분 나온 시점부터 소송 기간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자 키워드 재조사 결정이란 말 나오면 후속 처분 받은 날로부터. 만약에 재조사 결정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X고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소송 기간 계산 따져야 된다. 응? 그래서 5. 정답 1번. 11번은 틀린 거 물으시오. 의무이행 심판에 한정해서 물었어요. 응? 의무이행 심판에 한정해서 물었죠? 1번 키워드가 뭐야? 신청받고 행정처이 뭐 한 거? 거부 처분한 거. 신청받고 응답 안 하는 거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 청구 대상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예요. 그래서 첫째 줄 끝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이거 대상으로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판정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인용 재결 나오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이행 명령 재결 같은 거 나오는 거지. 응? 자, 1번 동그라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이게 대상인 거야. 그다음에 2번은 자, 청구기간. 원래 청구기간은 취소 심판에 대해서 규정을 했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뭐 이거 적용하는 건 거부 처분도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그 기간 지켜서 청구를 해야 돼. 근데 부작위는 아무 처분이 없는 거야. 그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 중에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기간 적용을 받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적용 안 된다. 5야 5. 응? 왜냐하면 규정이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 90이라서 처분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부작위는 아무 처분이 없는 거니까, 그지? 2번 5. 3번은 A. 사정재결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사정재결 두 군데서 인정된다고. 취소심판하고 의무행심판. 근데 왜 안 된대? 틀렸지? 안 되는 건 무효등 확인심판. 거기서만 안 되는 거야. 3번. 그러면 4번 아까 했던 문장 그대로다. 첫째 줄 이행 명령 재결 나왔다. 행정청은 재처분해야 되는데 안 한다. 가서 실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해 줄 수도 있고 간접 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신청에 따라라고 아까 직권 뺐지? 그거 맞는 거지. 직권이 들어가면 X죠.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잘못된 내용 3개 있대. 3개. 응? 자, 뭐 있어? 이거 누가 처분했어요? 누가 처분했어? 경기도지사가 처분했네. 응? 그죠? 그러면 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한 처분은 어디서 판정한다?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죠. 응? 따라서 어떻게 돼? 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행정심판위 X지? 중앙행정심판위. 응? 이 장관 소속으로는 행정심판위가 따로 없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 X. 가가 들어가야 되겠네. 틀린 것만 짝짓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 누가 돼요? 응? 법제처장 아니지. 누구야? 저기 뭐야? 중앙행정심판위는 어디에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3사람이 있거든. 그 부위원장 3사람 중에 한 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장 X 뭐라고 써야 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 응?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된다. 나도 X야. 다. 자, 심판 청구 기간.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 기간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그 옆에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행 심판 청구할 때도 안 받는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건 다른 거 두 종류. 뭐야? 취소 심판 청구할 때하고 거부 처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 이 두 개는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오네. 그죠? 다. 그다음에 가, 나 하고 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답은 나왔다. 3번이다. 그다음에 라. 어이구. 라 왜 틀렸을까? 청구 요건을 못 갖췄대. 그러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야. 두 번째 앞머리에. 기각은 요건을 갖췄는데 주장 내용이 안 맞을 때 내리는 결정이 기각입니다. 요건 자체를 못 갖추면 심사를 안 해. 각하야. 그래서 기각이 틀렸고. 청구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말로는 구술이 말이잖아. 말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답지가.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맞는 거니까 틀리는 거. 가나 그다음 뭐야? 라. 맞구나. 3번. 갑자기 순간적으로 혼동. 3번. 시험장에서도 이런 일 있지. 갑자기 순간적으로 혼동이 오면서, 그지? 자, 3번 정답. 그다음에 13번 틀린 거. 1번 아까 했어. 진정서 제출해서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2번 똑같아. 제목 뭐로 청구했대? 이번에는 뭐로 청구했대? 첫째 줄에 보니까 이의신청이란 걸 해야 돼. 그 이의신청은 자기한테 처분한 행정기관에다가 다시 검토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이의신청이야.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이름으로 청구했어?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이름으로 청구를 했대. 그럼 여기도 형식이 중요해? 제목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제목은 안 중요하다. 내용이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내용이라면 뭐로 해줘야 된대?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야 된대. 응? 이의신청을 제기할 사람인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서. 그래도
그 내용이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인정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끝에 가서 뭐로 봤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X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취지 사유가 다 충분히 내용이 이의신청을 취지하는 게 청구하는 게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이의신청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응? 그러니까 아까 행정심판 청구나 이의신청 제기나 다 뭐야? 명칭 형식 안중에 내용 보고 판정해줘야 된다. 응? 답이 2번. 3번은 이제 알지. 고시공고 처분 아무 말 없으면 불특정 다수인 대상. 그러면 효력 발생 일로 안날을 잡는다. 응?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익숙해져. 재조사 결정. 그럼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해야 된다. 자, 정답은 2번. 네, 14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행정심판 청구는 첫째 끝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는 행위이다. 다만 처음부터 반드시 요건 다 못 맞췄어도 얼마든지 고치도록 기회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응? 그런 정도로 받아주세요. 2번. 자, 뭘 묻냐면 청구 기간을 물어봐요. 심판 청구 기간.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법은 어떤 법이냐면 행정심판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다르게 특별히 정한 게 없으면 그러면 행정심판법대로 하는 거야. 일반법. 근데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게 특별법으로서 그걸 우선 적용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하고 다른 법에서 개별법이라고 표현했잖아. 다른 법에서 다르게 정해놨대. 청구 기간을 어떻게? 행정심판법의 청구 기간보다 더 짧게 규정해놨대. 응? 그러면 어쨌든 그 법에 관련된 처분이라면 청구 기간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짧게 정해진 그 개별법의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개별법의 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이 어떻게 돼? 청구 기간 그 짧게 정한 걸 안 알려줬대요. 원래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처분하면서 안 알려줬대. 안 알려주면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어느 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본다? 개별법에서는 더 짧게 정해놨잖아요. 행정심판법보다. 행정심판법은 좀 더 길어. 그럼 개별법이 짧게 정해놓은 청구 기간을 알려주질 않았다면 국민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조금 더 길게 된 그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걸 봐. 그러니까 국민한테 조금은 더 유리하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두째 줄 끝에 개별법률 이게 잘못된 거야. 개별법률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응? 그지? 만약에 이걸 바꿔서 개별법에서 정한 짧게 정한 청구기간을 고지를 해줬다면 상대방은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근데 그 개별법이 정한 짧은 청구기간을 안 알려줬다면 행정심판법이 정한 길게 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2번이 판례를 잘못 설명했죠? 2번 답이고 3번은 아까 했어. 자, 아까 키워드 처분실 기준으로 위법부당한지 판단하는데 이때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재결 내릴 때까지 제출된 문서 등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뜻이다. 4번 기속력 주문과 이유 거기에 행정청이 따르도록 구속한다는 뜻이다. 자, 답은 2번. 그 다음에 15번 옳은 거 가 보자마자 답 났다. 요건 못 갖췄는데 각하지 기각 X 나 원래 아까 이 앞에 무슨 문구 있었지?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행정심판회가 정하는 건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로 합시다 하고 신청했대.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대로 꼭 구술심리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받아줘도 된대. 근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신청대로 구술심리를 해줘야 되고.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구술심리 신청.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부해도 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받아줘야 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응? 따라서 무조건 구술심리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나 X.
그다음에 다는, 자, 다는 첫째 줄 끝에 뭐라 써? 청구인이 이거 심사해 주세요 하고 청구한 처분이나 부작위, 그것만 어떻게 돼? 심리 판단 내려야지. 청구인이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판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키워드는 첫째 줄, 응?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은 심리 재결할 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다는 옳은 거야. 없다. 응? 청구한 것만 심사 판정해야 된다 이거지. 응? 청구 대상 다는 옳고. 라는, 또 나온다 이제. 라는 생략하고 오. 그죠? 아니다. 오 아니다. 때문에 X다. 어떻게 해? 취소 심판에서만 때문에 틀렸다. 의무행 심판도 있는데. 그죠? 응? X가 됐죠? 무효동하기 심판에서만 인정 안 되지. 마는 기속력도 냈다. 주문하고 이유. 이유를 요건 사실에 인정을, 전제 요건 사실에 인정을, 그걸 이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오. 그래서 나라 2번이 답이다. 옳은 거구나. 옳은 거. 옳은 거면 마. 3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틀린 거 오르래. 틀린 거 이제 바로바로 합니다. 대통령의 처분 심판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제 복습이네. 감사원 어디서? 감사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 여기는 맞겠었다.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 X.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 기간도 제한 안 받고 사정 재결도 없다. 첫째 끝에 처분 이행 명령 재결 내렸대. 응?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셋째 끝에 직접 당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간에 요건이 뭐야? 당사자가 신청을 해와야지. 근데 여기 또 들어갔다. 셋째 줄 또는 직권으로.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그치? 똑같은 거 또 했어요. 반복. 그러면 다 한 거라 이건 100% 맞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옳지 않은 거는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틀린 거. 자, 요거는 조금 치사한 문제로. 자,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할까? 50명 아니고 70명이야. 위원장 포함해서 70명이네. 응? 근데 2번이 맞는 거지. 2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이네. 그죠?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을 두는데 상임위원은 뭐야? 4명이네. 1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는 를 묻는 거지. 거기는 50명이네. 위원으로 위촉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2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상임위원은 4명이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나머지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이네. 위원. 여기는 상임위원은 없고. 그래서 1,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자, 비상임위원하고 상임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누가 임명할까요?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뭐야? 둘째 줄 위원장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요새는 또 이 성별 고려하도록 하는 게 다 법마다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사회가 예전엔 다 남자 위주였으니까 이 남녀 비율을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여성을 좀 고려하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들이 공무원 되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그러니까 똑같으면 여성으로 올린단 말이야. 승진이나 뭐 무슨 이렇게 위원회 뭐 한데
왜 여성을 우선시키냐?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4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하여튼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포함해서 하여튼 총 몇 명으로 구성할까요? 응? 총 9명.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건 다른 행정심판위원회건 하여튼 총 9명으로 회의를 열어. 응? 9명. 그래가지고 9명으로 이제 여기 위원장 들어가고 하잖아. 그다음에 나머지 그 청구된 사안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 파악되는 위원 불러가지고 총 9명으로 회의를 하면서 자 그러면 어느 날 회의합니다.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이면 회의가 돼. 9명 중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가 열려요. 5명 이상.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출석한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그래서 7명이 아니라 총 9명. 자,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풀어보는 거고 이런 문제는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8번은 틀린 거. 1번의 키워드는 선정 대표자. 그치? 선정 대표자. 그러니까 너무 청구한 사람이 너무 많아. 행정심판 공동으로 청구한 사람이.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뭐 주장도 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자를 선정하는 건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 그리고 둘째 줄 읽어보면 대표자를 뽑았으니까 대표자를 통해서만 뭐 주장도 하고 서류도 증거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야, 2번의 키워드는 기피 신청이라는 단어를 보자. 자, 기피 신청이라는 단어를 보면 기피 신청이 뭐 하는 거야? 무슨 행정심판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분명히 저쪽 행정청 편에 그쪽 편에 설 사람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위원 좀 바꿔달라. 저 사람 빼고 다른 위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이야. 그 위원을 기피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야. 그럼 기피해달라고 기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 왜 기피하는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돼. 문서로 하되 불가피하면 어떻게 된대? 나중에 내도 돼. 어떻게 돼도 돼? 그 신청한 날, 기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대.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해놓고 왜 신청하는지 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 위원장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기피 신청 우선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신청할 때 이유서 같이 내야 되는 거지. 첫째 줄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기피 신청서만 내고 왜 신청한지 이유서는 바로 안 내도 나중에 추가로 신청서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는 이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숫자가 7이 맞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자 이거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작년에 10월쯤인가 새로 개정돼 들어간 건데 자 3번의 키워드는 국선 대리인 선임. 국선 대리인 선임. 이거 제도 원래 소송에서 따온 건데 우리 행정소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봤나? 그 이제 형사소송,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범죄자라고 처벌하는 그런 형사재판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살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럴 경우에 국가가 어떻게 돼? 변호사를 붙여줘요. 그게 국선 변호인이야. 국선 변호인. 그래서 그 제도를 행정심판에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봐 그대로.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갖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대. 그럴 때는 이 청구인 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을 해줘서 그 사람 법적으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다만 명백히 부적합, 이유 없거나 권리 남용이다 이럴 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법조문 그대로예요. 하여튼 뭐만 명확히 알아두냐면 국선대리인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도입이 됐어요. 새로. 요거 알아둘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무슨 제도가 도입이 됐어? 조정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응? 지금까지 시험 문제 작년도 하반기 문제에선가 이 조정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7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원래 이제 행정심판 청구하면 결국 최종 판정은 뭐만 나오는 거야? 재결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최종 판정 전에 야 이렇게 공권력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재결 말고 이제 좀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해서 서로 합의하시오 하고, 이게 조정제도야. 그래서 읽어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하기 전에 최종 권력적으로 결정 내리는 재결하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 청구인, 피청구인의 권리 및 권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응? 다만 그 조정을 하는 것이 공공문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응? 그러면 자, 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회가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거지?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을 하려면 첫째 줄이 있는데 뭐 아직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조정을. 자, 3, 4번 새로 법 개정된 거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숫자 잘못 썼어요. 7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3일. 응? 그래서 뭐 다른 걸 틀리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 4번은 개정법을 그대로 써서 연습토록 하는 거고, 그래서 치사하게 숫자를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3일로 3일 내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심판했고 여기까지 심판. 20문제였나? 네.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죠? 쉬고 20문제가 안 됐구나. 부지런히 20문제 정도씩 풀어야 되는데 소송은 그래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다. 문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자, 쉬는 시간을 갖고 소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